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반드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분은 역시 부산시장 새정치민주연합의 예비 후보입니다. 김영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부산에서 올라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먼 길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조금 뒤에 이제 얘기를 듣고 바로 빅데이터 토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서 기초선거에 대한 어떤 공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던 것을 갖다가 다시 돌려서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예, 거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이 애초에 대선에서 공략한 것이긴 하지만 예. 기초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나 저희 야당 입장에서 부산에서 특히 새누리당 텃밭 지역인데요. 여기서 기초선거를 공천 안 하게 되면은 그나마 아주 얇은 그 뿌리마저도 다 뽑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공천을 하게 돼서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당에서는 무공천을 하겠다 했는데 예. 김 의원께서는 혼자 청와대 앞에 가서 시위까지 하시면서 부산만이라도 공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셨거든요. 예, 그때는 네. 새누리당도 공천을 하지 마라. 애초에 약속대로 네. 서로 공평한 경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자의 약속이 무공천이었으면 네. 무공천 약속을 지키라라는 그 요구를 했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그 무공천 자체가 꼭 뭐 100% 옳은 건 또 아니니까 네. 똑같이 공천을 하게 되면 같이 공천을 하자라는 게 또 제 요구이기도 하고 양자가 동시에 병행된 요구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부산 지역이 정당 뿌리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의 뿌리가 약하다. 야당의 뿌리가 약하다. 과거에 원래 부산이 야도 아니었습니까? 예, 김영삼 예, 예. 대통령도 배출을 하고 예. 지금은 이제 그 뿌리가 다 사라졌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주 지금 얇게 좀 잔존하고 있죠. 네. 부산에서는 새누리당은 그러나 지역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시장, 구청장, 지역구 시의원이 항상 새누리당만 됐기 때문에 네. 부산에서는 동, 구, 시 전역에서 항상 새누리당 아니면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당 조직만 강성하고 네. 야당 조직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까지 지금 전락해 있는 거죠. 관련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어쨌든 그 야당 쪽에서 이제 여당을 이기려면 뭔가 이제 강력한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무소속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금 강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오거돈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제일 유력한 후보로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그 말씀은 이런 거죠. 네. 아직 예선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예선도 하기 전에 가장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선수가 새롭게 신인으로 등장한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유명도에 따라서 이미 그 결판이 났다. 이런 주장하고 비슷한 거죠. 네. 승부는 들어가서 예선을 치르고 결선까지 해봐야 아는 겁니다. 네. 특히 정치 선거에서는 불과 몇 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도 박원순 후보가 처음 지지도는 5%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몇 달이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지지도가 50% 넘어서 결국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에서는 정치 신인 또 지명도가 낮은 사람이 네. 본선이 시작되면은 본격적으로 그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후보를 추격하고 역전승을 해내는 것이 선거의 묘미이고 네. 또 그래서 시민들로서는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네. 자, 김 후보 좀 화면 한번 보시죠. 당원 투표, 시민 투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이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경선 룰을 얘기하는 것인데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당내 경선을 하겠다 이런 룰을 정했는데 예. 여기에 대한 김 후보 입장은 무엇입니까? 애초에 저희 후보들끼리 합의한 안은 다른 안이었습니다. 공론조사가 포함된 안이었는데 예. 그 취지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야당의 시장 후보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충분히 좀 검증받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예. 너무 시일에 촉박해서 공론조사본이 빠지고 네. 당원과 시민의 여론 두 가지로만 선출하게 됐는데 네. 그것도 아쉽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빨리 결정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2일이 지금 저 경선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일입니다. 저희도 20일이고 새누리당 22일. 22일이고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예. 우리 김 후보께서 충분히 좀 앞서 나가서 진짜 본선의 후보로 나설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상대 후보인 이해성 후보님도 뭐 학력이나 경력이 다 훌륭하신 분이고요. 네. 그래서 전혀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열흘간 최선을 다하면 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이나 또 부산 시민들께서 네. 김영춘이 부산을 기억할 수 있고 또 오거돈 후보나 새누리당 후보를 상대로 야당의 정체성과 개혁 정신을 발휘해서 부산 시민들 사이에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부산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임자다. 그런 인정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 빅데이터 중에서 1984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예.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한데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응답하라 1984 뭐 이런 뜻입니다. 1984년이 네. 부산의 연고 구단인 프로야구의 롯데 자이언츠가 네. 열세인 전력을 가지고 우승을 했다는 아주 거군요. 강력한 그 상대를 물리치고 네. 우승을 했던 그런 해입니다. 네. 그때 그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서 4승을 거둔 투수가 최동원 투수였죠. 최동원 투수. 곧 네. 최동원 투수이셨는데 네. 저는 그 최동원 투수의 정신으로 감투 정신으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이 부산을 이렇게 세우고 네. 과거의 부산의 영광을 되찾아보자 네. 그런 취지로 응답하라 1984를 외치고 있습니다. 아, 그 부산을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중간에 제가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저 우리 김영춘 전 의원 이렇게 뵈니까 젊었을 때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렇게 연상시키는 좀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으십니까?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제가 사실은 정치 입문하게 된 게 야당 시절에 김영삼 전 네.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정치 입문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로부터 그분의 아들 같다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네. 지금도 저는 청년 YS의 제자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예, 예. 아, 김현철, 그러니까 전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을 당으로 영입하려고 앞장서셨죠. 영입이 아니라 네. 제 부산 선거에 좀 도와주십사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제 구상은 네. 김현철 씨뿐만 아니라 과거 상도동계, 네. 이제 과거 야당했던 상도동계 인사분들 제 선거 캠프에 좀 모셔서 과거 부산이 야도였던 시절에 통일민주당이 부산에서 아주 강력한 야당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분들을 좀 모셔서 부산의 야당 세력을 좀 지금보다는 더 확대하고 정복시켜보자 그런 의도로 구상을 했었는데 새누리당 쪽도 사람들 좀 끌어모으자 그런 뜻입니까?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 안에도 네. 과거에 통일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같이 좀 얻어보자. 네. 그래서 부산의 역사를 바꿔보자 새롭게.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이죠. 뜻이었습니다. 김현철 씨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썩 하여튼 평가가 특히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고 예. 그것을 그분을 어떻게 정치적인 연고한 고리를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아닌가. 특히 야권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현철 교수 입장에서도 억울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요. 네. 또 그 개인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저는 김현철 교수나 또 과거에 상도동계 출신 야당 원로분들 이런 분들을 함께 모실 수 있다 그러면 네. 부산에서 지금 새누리당 1색이고 독점 구도인데 네. 이 독점을 깰 수 있는 상징적 구도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큰 구도 설정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담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너 이름이 편파 토크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출연자께서 주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저희들이 편파적으로 충분히 들어드리겠다. 이런 뜻에서 정한 이름인데요. 자, 이제 김영춘 후보께서 이번에 부산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약, 그 예. 위주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자리 30만 개 창출, 반값 교통비, 행정 대개혁.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일자리 30만 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저희들이 말이죠. 이 정치인들을 이제 모시고 특히 이제 선거 때마다 각종 이제 공약 중에서 뭐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20만 개 만들겠다, 30만 개 만들겠다. 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가. 실제로 해보면 일자리 5만 개 만들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인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자리 30만 개는 그냥 무슨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안정적인 일자리 30만 개를 4년 동안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인데요. 목표죠? 예, 목표입니다. 네. 부산시가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부산을 떠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새누리당 일당 독점 20년 동안에 젊은 생산 인구가 40만 명이 부산을 떠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가 세우고 있는 목표를 보면 한 해에 안정적 일자리 3만 5천 개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현재의 부산시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이걸 예. 최소한 2배 이상은 늘려야 된다. 그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부산시가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네. 안정적 일자리 3만 5천 개의 2배, 네. 최소 2배가 7만 개인데요. 그 7만 개를 4년 동안 꾸준히 한번 30만 개 가까이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인데 네.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네. 제가 내세운 공약 중에 부산 경제 자유구역을 인천 수준으로 확대하자라는 게 제 공약이 핵심 공약입니다. 네. 그냥 일자리를 늘리자고 해서는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산에도 지금 문현 금융지구를 만들고 네. 북항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만은 껍데기 건물만 지어놓으면은 일자리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부산 경제자유구역을 인천 수준으로 확대하게 되면은 외국 자본, 외국 기업,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국내 기업들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경제 자유구역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를 확대를 하자는 늘리겠다. 거죠. 지금 확대를 해서. 네. 수도권이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있는데 그런 수도권이 인천에는 네. 부산의 실제로 가용 면적 기준으로 3배의 경제 자유구역을 허용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도 자, 당연히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는 네.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값 교통비, 언핏 반값 등록금, 또 무상급식, 무상버스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무상버스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유상으로 하자는 거고요. 예. 다만 지금 부산시도 준공영제로 해서 버스 회사에 연간 약 1,300억 원 이상의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큰 돈이죠. 그럼 좀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분을 메꿔주고 있는 건데 네. 그 버스 회사 운영은 상대적으로 자율화 시키면서 예.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버스를 이용하는 또 버스와 연계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 대중들에게 네. 직접 보조를 해주자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그럼 깎아주는 겁니까 요금을 서민 대중 마일리지 형태로 마일리지 형태로. 버스를 많이 타고 지하철을 많이 타는 분들에게 마일리지로 그 다음 달에 쓰게 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에는 약 50% 정도의 마일리지를 최대한 제공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률이 확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대중교통의 수지도 개선이 되고 혼잡 비용도 줄어들고 도로도 그런 면에서는 혼잡해지지 않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도로 투자에도 돈을 적게 써도 되고 환경도 개선이 되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대격 마지막 이 공약 저희들이 이제 화면에 뽑은 마지막 공약인데요. 세 번째 공약. 무슨 행정대격은 무슨 뜻입니까? 사실 부산이 20년 동안 일당 독점 체제 하에서 행정도 네.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또 기업을 위한 친기업 행정이기보다는 다분히 공무원 조직을 위한 행정이거나 관료주의 행정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근본 개선해 보자는 취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부산에 전국에서 가장 작은 구가 있습니다. 그 중구인데요. 네. 중구는 인구가 4만 7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대동, 큰 동의 인구 정도밖에 안 되죠. 부산의 어떤 상징적인 구죠. 한 가운데 있고 네. 가장 오래된 원도심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중구라는 명칭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중구를 인접구와 통합해서 중구라는 명칭을 그대로 써도 되죠. 네. 다만 그렇게 해서 행정 통합을 하면 연간 예산이 지금 중구만 하더라도 그 작은 인구의 중구에 1,300억 이상의 예산이 사용됩니다. 그 예산 중에 무슨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뭐 이런저런 행정 네. 그 편의 비용들을 네. 줄일 수 있다. 적어도 20%는 줄인다 그러면 뭐 최소한 한 200억 정도는 네. 절감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런 돈들을 차라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쓰자. 네. 중구에는 그 부산에서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나 전통시장이나 자갈치 시장 같은 명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시설들을 현대화시키고 관광객이나 시민이 더 찾기 쉬운 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산동네의 어려운 주민들에게 네. 그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비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면 주민들도 더 좋아지고
부산 전체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네, 그것이 그런 김영춘의 행정대역을 하자는 거죠. 네, 행정대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시장으로서 나의 김영춘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은 지난 20여 년 동안 날개 없이 추락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이 나라에서 서울과 함께 가장 활기 넘치는 도시였는데 이제는 다른 지방 대도시들보다 더 경제력이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줄어든 그런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김영춘이 부산을 한번 대개혁해 보겠다. 부산의 변화와 혁신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개혁시장이 되어보겠다는 각오로 나섰습니다. 이제 부산에서도 사상 최초로 야당시장을 뽑아서 부산의 활기와 어떤 그 변화의 활력이 넘치는 그런 부산시를 만들어주시는 선택을 부산 시민들이 해주시면 저는 부산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례가 없는 그런 경제 자유도시, 국제 자유도시를 만들어서 우뚝 이렇게 세워보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영춘 전 의원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